자, 이번 시간에 파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i 네 번째 시간 태그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a에 자, js의 네 번째 시간이 되겠죠. 자, 이번엔 사칙 연산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아이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앞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당분간은 여러분한테 뭐 리셋과 이런 것들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순수 자바스크립트 자체의 형태만 볼 거기 때문에 복잡한 이런 식은 쓰지 않겠습니다. 항상 새로운 문서 만드시고 주석은 꼭 달아주시고 불필요한 건 일단은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한국어 써놓고요. 레이아웃과 스크립트 자리에다가 우리가 쓰려고 하는 파일 자, JS 안에다가 src 만들면 되겠죠. 자,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능을 일단은 저는 만들 생각이니까 여기다가는 간단한 내용들은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자, 자바스크립트 자, JS를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설명부터 쓰도록 할게요. 자, 연산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자, 연산자는 피연산자와 그 다음에 연산자로 나뉘죠. 그냥 계산하는 것과 계산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리터럴 그다음에 오퍼레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말이 그렇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은 그냥 연산이 되는 아이들과 그냥 아닌 애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네 가지의 왜 이래 법칙을 기준으로 연산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네 가지는 자, 뒤로 갈까요? DL에 DT와 DD로 해서 자, 연산자 네 가지 법칙은 뭐냐 라고 한다면 당연히 더하기죠. 그리고 빼기 곱하기와 나누기가 있을 겁니다. 소위 말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는데 자, 문제는 이렇게만 끝나는 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법칙 자체는 네 가지가 맞아요. 더하고, 빼고, 곱하기고, 나누기가 맞는데 여기서 설명을 조금 더 하자면 이 더하기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더할 경우 라는 것과 숫자와 문자가 더할 경우 여러분 결과 보셔서 아시겠지만 차이가 좀 있었죠. 그 다음에 빼는 거는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숫자와 숫자를 뺀다라는 것까지는 맞아요. 자, 곱하는 것도 마찬가지 숫자와 숫자를 곱하는 것도 많습니다. 자, 나누는 것도 숫자에서 숫자를 나누는 것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러 제가 다른 것도 껴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누기라고 하는 아이는 숫자에서 숫자를 나누면 단순하게 그 값이 목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목과 함께 나머지 값도 같이 나오죠. 네. 그래서 처음부터 몫이 아닌 나머지를 구하는 공식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머지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즉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더하기는 플러스고요, 빼기는 하이픈, 자 곱하기는 우리 시각적으로는 곱하기를 이렇게 쓰긴 하겠지만 컴퓨터상으로는 별표 아스타리스크를 말하는 거고, 나누기는 슬러시를 말하는 거고요, 나머지라고 하는 이 값은 이것 퍼센테이지라는 표현을 나머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값들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하나 더 나머지라고 하는 요 총 5개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자, 결과는 제가 이렇게, 테스트가 아니죠? 자, 눈에 보기 쉬우시라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제 JS로 들어가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JS 끝에다가 당연히 해당하는 데이터에 주석을 꼭 써주고 시작할 거고요. 자, 좌우 비교해 가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변수 n1이라고 쓸게요. 자, 처음에 변수 n1은 제가 10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변수 n2라고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는 제가 3이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단순하게 뭐 n1과 n2에 대해서 결과를 바로 확인하시려면 뭐 콘솔 로그로 n1, n2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그냥 결과가 바로 두 개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뭐 그냥 보여드리기 식으로 쓴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덧셈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변수 플러스라고 하는 아이를 하나 만들어서 n1에다가 n2를 더한 값을 확인을 해보죠. 그럼 우리는 이 아이에 대한 결과를 콘솔 로그로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콘솔 로그는 언제나 얘기하지만 결과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검증하는 거예요. 중간 단계를. 자, 플러스라고 하는 것으로 결과를 확인해보면, 검증해보면 당연히 둘을 합친 것을 플러스라는 곳에 대입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13이라는 결과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때 자, 어떤 것이 연산자고 어떤 것이 비연산자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뺄셈 해보겠습니다. 뭐 고민할 거 없이 뺄셈. 자, 그래서 변수 마이너스라고 하나 만들어 주고요. n1에서 마이너스 n2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럼 n1의 수치와 n2의 수치가 달라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n1과 n2에다 제가 어떤 변경 명령을 내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n1과 n2를 더한 값을 다시 n1에 주라고 한 게 아니라 새로운 변수 플러스에다 주라고 해놨기 때문에 n1과 n2는 전혀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콘솔 로그로 검증해보면, 마이너스 값을 확인해보면 정답은 10 빼기 3이니까 몇이 나와야 돼요? 7. 자, 오타 났군요. 네, 7이 나오게 됩니다. 뭐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곱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곱셈은 멀티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멀티, 뭐 멀티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냥 멀티만 쓰겠습니다.
n1에다가 저는 곱하기 n2를 할 겁니다. 그럼 콘솔 로그로 멀티라고 하는 아이를 값을 확인해 보죠. 당연히 10 곱하기 3이니까 그 결과는 30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 다음에 나눗셈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나눗셈. 자, 여러분들은 이걸 하고 계시면 약간 초등학생으로 돌아간 기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나눗셈을 뭐라고 하죠? 영어로? 그러면 divide 라고 쓰고, 자, 여기다가 n1을 나누기 n2 합니다. 자, 콘솔 로그로 찍어 볼 건데요. 자, 결과를 확인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한번 유출을 한번 해보세요. 자, 결과가 무엇이 나올 것인가. 여러분 기준에서는 이 결과물이 몇으로 나올 것 같으세요? 이 결과물, 자, 나눗셈을 했는데 소수점이 보기가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로 뭐 하시면 되느냐? 정수에서 자르고 싶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은 무언가의 값을 좀 더 표현을 해야겠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일단은 그냥 메시지만 써놓고 갈게요. 자, 숫자를 정수로 처리하는 기능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게 지난 시간에 보셨던 passInt. 자, 비슷한 게 하나 더 있긴 합니다만 전혀 다릅니다. passFloat이라고 하는 아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런 건 이제 숫자화 시켜라 라는 사실 개념이 원래는 숫자로 만들어라 이 얘기고요. 지금처럼 하는 아이를 가지고 애초에 숫자인 아이는 passInt라고 하는 아이를 사실 쓸 필요가 없이 mass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mass라고 하는 함수 중에서 뭐 랜덤이라는 아이를 쓰면은 0부터 1까지 랜덤의 숫자를 가져와라 약간 이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뭐 세일이라든가 또 mass floor라든가 그 다음에 mass 점 라운드라든가 뭐 이런 식의 기능을 쓰게 되어 있죠. 자, 더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정도만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다른 거 못하니까. 자, 하나 더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사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다 했는데 뭘 하나 더 하느냐? 그게 뭐냐면 나머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방금 전에 보셨던 내용만 놓고 보자면 자, 해당하는 값이 지금 소수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값을 파악하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옛날 학교 다닐 때 보셨을 때는 자, 10 나누기 아까 3이었나요? 3으로 나누면 몫은 몇이 되고 나머지 값은 몇이 돼요? 라고 확인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3으로 나눴고요. 3, 3은 9가 되고요. 나머지는 1이 남아서 그 나머지 값을 올려서 나머지는 1이 돼요 라고 하셨을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많이 해보셨던 아이죠. 자, 말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몫과 나머지가 있을 때 이곳 남은 나머지 값을 원하는 겁니다. 그 방법은 자, 변수 REMAINDAR인가요? 자, 너무 기니까 remain까지만 할게요. 자, remain이라고 하는 아이에다가 n1에다가 n2를 나눴을 때 그 나머지 표시는 아까 퍼센테이지로 한다라고 얘기 드렸죠. 자, 그러면은 이 아이를 콘솔
로그 값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는 1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구나, 근데 이거 어디다 써먹어요,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오히려 나눗셈을 쓰는 것보다 이 나머지를 쓰는 경우가 사실은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자, 홀수와 짝수를 구하는 방법을 판단하는 것, 또는 일주일 중에 뭐 3일째 되는 날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뭐 10,000번째 손님 확인하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할 때 얘를 많이 쓰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홀수냐 짝수냐를 판단하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하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자, 콘솔 로그로 제가 어떤 숫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숫자를 홀수냐 짝수냐를 판단하려면 나중에 이제 이 품은 배우시게 되고 다 하긴 할 겁니다만, 지금은 그냥, 자, 여기다가 3이라는 숫자가 홀수예요 짝수예요 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값을 나눠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죠. 그러니 2로 나눴을 때 거기에 대한 값이 0으로 나오느냐 1로 나오느냐를 판단하시면 매우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이 그거 누가 모르냐고, 이거 홀수인지 짝수인지 숫자만 봐도 떡하니 알겠구만. 그건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죠. 컴퓨터가 숫자를 놓고 홀수인지 짝수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바꿔 얘기하면 이진수로 제가,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거 해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없잖아요. 사실 끝에 1이 들어있으면 이거 홀수고 이렇게 있으면 짝수예요. 근데 처음에 딱 이렇게 보고 나면 당황을 하시겠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숫자가 들어가 있을 때 이게 홀수다 짝수다 단순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홀수 짝수만 얘기했지만 사실은 일주일 중에 며칠째라고 하는 개념을 파악하는 거나 다른 것들도 개념상으로는 똑같겠죠. 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을 우리는 나머지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나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 나눈 후, 더 나눌 수 없는 값을 파악하는 것, 자, 이걸 우리는 나머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그리고 나머지라는 5가지를 보셨어요. 사칙, 4가지 법칙에 의한 연산이라고 해서 사칙 연산이라고 하지만 코드로서 본다면 5가지를 보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것도 이렇게만 보기에는 사실 조금 애매한 게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먼저 위에서 슬쩍 얘기하다 말았던 이것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변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위에서 썼던 divide 2라고 하나 만들게요. 자, 그런 다음에 n2에서 괜히 나누기 n1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콘솔 로그로 divide 2라고 하는 아이를 확인을 해보시면 0.3이 튀어나옵니다. 쓸데없이 역을 해놨어요. 자, 그런데 이 아이를 저는, 자,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서, 자, divide 정리 그냥 R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나서 여기다 뭐라고 제가 할 거냐면, 자, divide 2라고 하는 아이를
이 2라고 하는 아이를 세팅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ath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단순하게 랜덤이라고 한번 값을 확인해 볼게요. 쓸데없이 하나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 s.랜덤 반대로 하고 있었네요. 자, 그러면 이 아이는 임시로 그냥 잠깐 보여드린 건데 확인하시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랜덤 숫자를 가져오는 아이예요. 0부터 1 사이를 1을 넘기진 않아요. 자, 근데 요 랜덤 자리에다가 세일이라고 쓰고요. divide 2라고 하는 아이를 이 내부에다 집어넣으면 그 값은 어떻게 되느냐? 세일이라는 뜻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값을 올려버립니다. 네. 세일의 뜻이 뭐예요? C-E 이렇게 자, 올림이라는 뜻인데 영단어 찾아보시면은 단어 모르겠다. 자, 어쨌든 세일링 해가지고 뭔가 올린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플로우는 바닥이잖아요. 밑으로 최대한 낮춘다. 이 아이의 값이 0.3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0.5를 기준으로 올릴 거냐 내릴 거냐 놓고 보면 올리면 1이 되는 거니까 아까 1이 나왔던 거 세일. 그 다음에 플로우 바닥 아래로 놓고 본다면 버리는 거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럼 라운드 이건 뭐냐면 그냥 반올림이에요. 반올림. 그래서 0.5가 되면 1이 되고 0.4가 되면 0이 되겠죠. 0.3이 앞에 네. 여기까지 쓰면서 나왔구나. 자, 아까 오타 낸 거는 여기 수정했고요. 얘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수학기호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수학적인 추가 작업을 해가지고 처리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해야지 값을 파악하고 써먹거나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기법도 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매스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 이거 왜 매스 함수라고 얘기하냐면요. 보시면 매스라는 곳 안에 라운드하고 뭐 있어요? 괄호가 들어갔잖아요. 이름이 있고 괄호가 있다는 얘기는 뭐다? 함수다. 기억나시죠? 이거는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거죠. 자, 변수 매스라고 하는 곳 안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에 라운드는 펑션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은 세상에 객체 안에 함수도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왜 이렇게 썼냐면 아까 점 표현하는 건 뭐였어요? 객체였잖아요. 그래서 변수 안에 점 객체, 변수 안에 점 라운드라는 걸 사용하면 함수는 자체를 불러주는 상황이 돼야지만 동작을 하니까 함수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끝에다 라운드를 함수로 표현한 거다라는 해석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슬쩍 보여드린 것 뿐이에요. 저게 보여드리기 용으로 잠깐 했던 거고요. 자, 저런 식으로 미리 만들어져 있는 함수를 뭐라고 하냐면 내장 함수라고 합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기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사칙 연산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볼 거냐면
자, 여기 변수 자, n3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새로운 걸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 아이는 숫자가 7입니다. 자, 콘솔 로그 n3 하면 당연히 그 i의 값은 숫자 7이 나오겠죠. 맞습니다. 저는 n3라고 이때 자 7을 냈는데 다음날 됐습니다. 오늘이 예를 들어 7일이라고 쳤을 때 다음날 되면 1이 카운트가 올라가서 8일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냥 8일째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럼 저는 변수 n3라고 안하고 n4는 n3에다가 더하기 1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다시 확인해야 되는 건 콘솔 로그를 통해서 n4라고 해가지고 값을 n4는 2라고 점검을 하기에는 내가 1000일째 됐을 때 엄청나게 많은 변수를 가지게 되는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 너무 변수가 많은데 이걸 어차피 자기 자신의 내 카운터 계속 올라갈 건데 변수를 바꿀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n3 자체에다가 n3는 n3 플러스 1이라고 해서 그냥 이거 자기 자신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1을 더한 값을 대입시키는 거잖아요. 사실은 모양이 조금 이상하긴 해도 어쨌든 n3는 n3에다가 1을 더한 값을 다시 재대입시켜라 이거죠. 결과를 확인을 해보시면 8이 나오게 됩니다. 자, 모양이 좀 괴상하긴 하지만 틀린 공식 아닙니다. 맞는 공식이에요. 자, 어느 날 한 7일쯤 지났을 때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고 싶어요. 나는 얼마나 됐을까? 기존에 있던 값에다 계산을 제가 안 했네요. 이런 실수했다. 그래서 기존 값에다가 더하기 7을 하고 싶어요. 그럼 소위 말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n3라는 값에다가 7일이 지났으니까 더하기 7을 해서 그걸 원래 있던 n3에다가 재대입해보자 라고 하고 결과를 확인하시면 값은 7이 더한 15로 변경이 됩니다. 이게 변수죠. 계속 변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뭔가 조금 이상한 점을 느낍니다. 왜 굳이 똑같은 변수에다가 똑같이 대입을 해야 되지? 같은 이름을 두 번씩 써야 되지? 보기도 좀 괴상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네. 그래서 많은 개발자들이 우리 이거 좀 귀찮으니까 이렇게 바꾸자. n3에다가 5일이 지났어요. 그전에는 n3에 플러스 5라고 썼다면 이걸 조금 줄여보자. 어떻게? n3 나 자신에다가 어차피 더하는 거잖아요. 더했을 때 그것을 대입을 해보자 라고 바꿔본 거예요. 어차피 나에다가 5를 더한 값을 다시 뭐예요? 대입하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플러스는 이라고 하면은 자기 자신에다가 5를 추가로 더해라 라는 뜻입니다. 결과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값이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플러스는 뭐라고요? 자기 자신에다가 뭐 한다? 더한다. 얼마큼을? 5를. 위에 것도 이상했는데 얘도 이상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기법입니다.
그럼 자기 자신 n3에다가 10을 더 더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n3에다가 플러스는 10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굳이 더할 필요가 있나? 2를 빼고 싶어. n3에다가 2를 빼려면 원래는 n3에 마이너스 2였을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것도 맨날 자기 자신에다가 빼고 그것을 자기 자신에 다시 대입해. 이상하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n3에 마이너스는 이라고 쓰고 숫자 2를 씁니다. 자기 자신에다가 더할 거니 자기 자신에다가 뺄 거니 라고 쓰는 거죠. 그럼 혹시 곱하기도 되나요? 해보자고요.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됩니다. 자기 자신을 2배로 만드는 거. 그럼 나누기는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럼 퍼센테이지는 될까요? 안 될까요? 되긴 되네요. 사실 안 될 수가 없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n3에다가 퍼센테이지 3을 냈을 때 그 값을 n3에다가 다시 재대입하세요. 이 뜻이니까 쉬게 되면 되는 거예요. 따지면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도 한번 주석을 써볼까요? 자, n3는 n3에서 곱하기 2를 한 것을 대입해라. 또 여기는 n3는 n3를 나누기 2를 한 것을 대입해라. 자, 이런 식으로 모두 대입을 해보시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해석이 될 거죠. 자, 대입 연산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이 방금 보신 이 대입 연산의 기능이 개발자들 기준에서는 n3에 플러스는 1, 이 표현도 사실은 굉장히 귀찮은가 봐요. 원래대로라면 이 뜻은 뭐예요? n3는 n3에 플러스 1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별거 없이 그냥 확인하는 기능이니까 큰 어려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아이가 너무 귀찮은지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이것조차도 바꿨습니다. n3에 플러스 플러스라고. 그럼 이 뜻은 뭐냐? n3를 플러스는 1이라는 뜻입니다. 무조건 1을 더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증가한다 라는 연산자라고 얘기를 하죠. 원래는 증감 연산자라고 하는데 아직 추가기를 아직 안 보셨기 때문에 증가하는 연산자 1을 증가한다.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1이에요.
소위 그런 거죠. 여러분이 놀이동산 갔는데 그 단체로 가면 어떻게 해요? 한 군데서 카운트 이렇게 체크를 틱 누르시잖아요. 그 버튼 누르는 게 사실은 뭐냐면 이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를 때마다 틱틱 카운트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플러스는 1 쓰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꿨다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그냥.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 로그로 자 n3의 값을 먼저 확인을 할게요. 자, 최초에 한번 확인을 하면 현재의 값은 3이에요. 분명히 3인 거 확인했고요. 자, 여기다가 플러스를 써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그랬더니 변하지 않네요. 분명히 1이라고 그랬는데 왜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1이 올라갔네요. 중간에 오류가 났었나? 한 번 더 5네요. 한 번 더 6이네요. 7, 8까지 나왔습니다. 그쵸? 되는구나. 왠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하나 에러가 났구나 라고 파악을 하실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뭐 할 거냐면 어쨌든 간에 결론은 뭐다? 9가 됩니다. 자, 지금 보신 형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겠죠. 자,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이유는 사실은 딱 하나예요. 자, 이 플러스를 뭐라고 하냐면 후치 연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나중에 치환하겠다 이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처음에 n3가 있네. n3를 표현해. 요게 이건가요? 3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n3가 있네. n3 표현해. 3. 근데 플러스가 있네. 표현은 3을 하고 계산은 나중에 해. 실제로는 4인데 3을 표현하고 더하기 1을 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서도 표현해. 4를 표현하고 실제로 계산을 나중에 하는 거니까 실제 값은 5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디리리리리리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보여주는 아이와 값은, 계산 값은 다른 거죠.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면 얘는 값이 9였네 이런 겁니다. 그게 뭔 소리야? 여러분 나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실제 나이는 예를 들어 30이다. 30이 아니잖아요. 왜? 태어나면서부터 한 살을 먹고 태어나니까 29년을 산 거잖아요. 따지면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외국계 개념과 우리나라 뭐 설명을 좀 뭐라 그럴까 이상하게 하기는 했지만, 일단 후치 연산은 보여주려고 하는 것과 실제 연산은 따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렇게 다이렉트로 바로 계산하게끔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바로 대입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값보다 1이 떨어져서 보인다라는 거, 1이 떨어져서 계산이 된다라는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이거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럼 제가 후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치라는 것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앞에다 붙여버리면 돼요. 그럼 먼저 더하고 결과를 확인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먹어버리죠. 그러면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나오죠. 빼고 확인해도 20 동일합니다. 전치연산, 후치연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더하기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을 더하거나 1을 뺀다 라고 해서
표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뒤로 뺄 수도 있습니다. 네. 당연히 뒤로 뺀 건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이 후치로 처리가 됩니다. 자, 이런 아이를 증감연산이라고 합니다. 가볍게 쓰긴 했지만 그냥 결과는 딱 하나입니다. 1을 더하거나 빼는 기능, 이게 답니다. 개념만 파악하시면 돼요. 뭐 먼저 할 거냐 뒤에 할 거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